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의 제 윤석만평은 아까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윤석만평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윤석만평입니다. 자, 이 기사는 전북일보 만평이에요. 네, 전북일보 만평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 고향이 호남이죠. 네, 호남에 있는 아주 중요한 호남에 있는 그 핵심 일간지 중에 하나가 전북일보입니다. 그 전북일보가 이런 만평을 그렸네요. 재밌는 만평이네요. 한수, 야 이거 참 이 만평 그리시는 분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아이디어가 너무 톡톡 튀어요, 그죠?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한수하고 괄호치고 덕자를 집어넣네요. 한덕수의 한수다. 한수를 딱 뒀는데 한덕수 대망론이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한덕수 총리도 또 난각병에 걸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에서 만평에서는 이제 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덕수의 한수가 묘수가 될까 악수가 될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이게 될지 이거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묘수냐 악수냐 전 둘 다 아니다. 저는 꼼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썸네일 제목이 꼼수덕수죠. 꼼수덕수인데 이게 왜 꼼수덕수인지 진중권 교수의 칼럼을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진중권 교수는 오늘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탄핵 정권 총리의 출마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첫 문장부터가 화끈합니다. 자, 첫 문장 읽어드릴게요. 한덕수의 대선 차출론. 막장 드라마에 쪽대본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모양이다. 야, 역시 우리 진중권 교수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제가 그 논평을 하는 뭐 언론인을 포함 이제 글을 쓰는 칼럼을 쓰는 이런 모든 분들과 또 대학에 계신 많은 그런 교수들 전부 다 이렇게 놓고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진중권 칼럼의 시대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진중권 교수는 아주 정연한 논리와 또 똑부러지는 언어 솜씨로 정확하게 본질을 짚고 매섭게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역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의 칼럼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이 첫 문장부터가 아주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에 쪽대본에나 나올 법한 일이다. 그냥 대본도 아니고 쪽대본이에요. 쪽대본. 쪽대본이 뭡니까? 원래 대본을 다 이렇게 써놨다가 혹은 뭐 대본을 아예 안 써놓고 드라마 찍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다고 하죠. 그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대본 막 내는 그럼 뭐겠어요. 이게 결국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 정권의 총리가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을 초월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장에서 지금 그 선수들이 한참 뛰고 있는데 심판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야 나도 볼 한번 쳐볼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튼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아마 국힘 내부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자, 그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제 사령탑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대선에서 쓰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아당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관세 전쟁 때문에 얼마나 어지러운 형국입니까? 이런 형국에서 한덕수 총리를 그 사령탑에서 빼가지고 뭐 대선에 출마시킨다? 그럼 대한민국은 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또 대행의 대행을 또 한 번 또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전국을 혼란에 몰아넣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그 지금 여당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담론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게 쪽대본이란 얘기예요. 쪽대본.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일단 경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어요. 후보 등록을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경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데 그럼 그게 나중에 그럼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그 꼼수를 바라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한 발을 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소명이 뭔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명이 국무총리로서 이번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심판으로 남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도 한번 해봐, 한번 배팅해 이런 건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꼼수를 부릴 거냐, 아니면 정수를 둘 거냐, 우리는 두는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진중권 교수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카드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여당 경선 후보들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인지 이해관계를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밖에서 선수를 영입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과 자중 질환으로 이재명 대표만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에서 봤었잖아요. 그 친윤들, 그 주류 의원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구분응선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한덕수 총리가 적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무슨 이재명하고 한번 해볼 만큼 1대1 붙어볼 만큼 대단하게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전에 그 반기문 총장처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지명도와 글로벌한 세계적인 지명도와 뭐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뭐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은 그때 반기문 그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한덕수 총리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죠? 근데 반기문 그 총장은 대선 이제 며칠 뛰어보더니 이거는 내가 할 거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이제 바로 접었죠. 그럼 그게 한덕수 총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 반기문 총장보다 여건은 더 안 좋아요. 그죠? 그랬는데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꼼수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며 꼼수독수라는 그 프레임까지 만들어져 가는 상황에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저울질 하겠느냐. 괜히 친윤 의원들은 그 멀쩡히 계신 한 총리를 헛바람 들게 하지 말고 당내에서 자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예상컨대 한덕수 총리는 아마 이런 결정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총리는 상당히 분별 있고, 그죠? 분별 있고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꼼수덕수로 불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긴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자 김순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이런 처신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한 듯이요.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나라를 그렇게 긴가민가하게 나가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 다들 한동훈 대통령 만듭시다 라고 얘기하셨고, 자 선영희님
선영이님은 한덕수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네, 맞아요. 저도 한덕수 총리가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카밀라 킴님도 좋은 의견 남겨주셨는데 친윤과 중진들이 자신들의 당 장악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해가 되는 한동훈을 뭐 막고 있다. 그래서 당선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더 읽어보면 비벌리 25님 국민의힘은 참 답이 없네요. 저러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제야 뜨거워할 건가요? 문재인보다 더한 고문이 올 텐데. 이 말씀 잘하셨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그때 누가 제일 힘들어질 거냐. 그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보다 더한 게 온다. 뭐 예를 들면 뭐 반계엄 특위 같은 것처럼 계엄과 탄핵에서 조금이라도 연루돼 있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한쪽으로 몰고 그런 일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장 손해볼 사람들, 가장 궁지에 몰릴 사람들 누구예요? 친윤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될 사람을 내보내죠. 될 사람을. 왜 자꾸 될 사람이 있는데 자꾸 딴짓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박수영 의원님 54명 연판장 이름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하세요.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서 정책총괄 본부장 맡으셨는데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그럼 김문수 전 장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불쏘시로 쓰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54명의 의원이 누군지 밝히시고 그리고 김문수 캠프를 통해서 한덕수 총리와의 연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상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떳떳하게 정치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정치를 해주십시오. 네,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진 시간에도 또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 이어지니까요. 잠깐 쉬셨다가 또 10시에 오셔서 또 계속해서 시청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